전 세계 운영 중에 한 1,700대 F5 시장이 있습니다. 고급의 항공기 1,700대면 야, 1,700대는 F5 시장이고요. F50은 1,300대 정도. 네? 미국 시장 우리가 진출한다 이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F60이 미국에 진출한 건 욕심내볼 만하고요. 욕심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저는 되게 황당했던 건 사업기간이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정권도 막 바뀌고 막 이랬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막 무슨 뭐 조사도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막 그랬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7년 동안 진행이 된 사업이라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총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고요. 총리가 바뀌면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F60은 진행이 되고 나서 무려 4번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총리가 바뀌었다는 건 주도하는 당 자체가 계속 바뀌고 당이 바뀔 때마다 의사결정이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특히 2022년에는 평가 비행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다 거치고 곧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께서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니 조기 총선을 해서 재신임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자진해서. 예, 자진해서. 그렇게 해서 총선이 이루어졌고요.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파가 많은 표를 얻어서 반대파가 지금 총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거의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FA50을 선정한 게 제대로 된 절차였냐. 뭐 유착관계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 중에 또 경쟁에서 떨어져 있는 중국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항의를 해서 반부패위원회가 열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감사를 받는 과정도 있었고 우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절차는 정식대로 편법을 쓰지 않고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FA50이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돼서 기간의 손실은 있었지만 신뢰를 높여서 계약까지 갈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탈탈 털었는데 뭐가 나오기는커녕 어머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된 거 아니에요? 예. 이야 정권이 바뀌었는데 살아남았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는 22년 말까지는 계약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자꾸 이제 밀리니까 회사에서는 많은 걱정을 했고 특히나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 재료비 원가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말레이시아 사업 1, 2차 사업을 보고 무려 51대에 대한 재료를 선발주를 했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약 1조 원 되는 규모인데요. 그 선투자를 한 상태에서 계약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걱정들을 듣고 한 기억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엄청 눈치 보이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새 폴란드에서 무려 48대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50대 준비했던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대신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에 48대 다 뺏기고 저희는 그 뒤에 따로 또 추가로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잘 돼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그러네요. 진짜 51대분 다 발주해 놓은 거 죄다 폴란드한테 싹 가버렸네요. 아니 근데 그게 없었으면 폴란드 사업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저희 업체들이 F20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 부흥의 신호탄을 보낸 게 2022년 7월 달에 했던 인도네시아 추가 6대 그리고 7월 달에 연결됐던 태국 2대 이렇게 해서 8대가 살아나면서 F-60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다른 시그널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막대한 규모로 선투자를 했었고 또 그 부분이 유효하게 지금 먹혀서 또 여기까지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야 이게 말이 선투자지 이거는 진짜 선견지명이네 선견지명. 예. 이거 발주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백로그가 한 70대 가까이 F-20이 있고요. 또 오늘 나왔던 KF-20의 양산 소식과 더불어서 생산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핫라인을 가지고 있는 장점 2개 기종이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저희는 이제 또 이런 생산 캐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주를 계속 활발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고정익동이 꽤 넓어 보이는데 그게 좀 꽉 차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지금 뭐 라인이 꽉 차 있어서 고정익동을 새로 짓는 투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옆쪽에 지금 새로운 행거하고 조립동을 만들면서 좀 더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새로 만들면 또 한번 구경시켜 그럼요. 주십시오. 예, 네. 보십시오. KF-11 비행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요.
진짜 심폐소생술해서 이제 살려놨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좀 확장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계속 진화적인 성능 개량을 과감하게 좀 해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타겟팅 파드와 정밀 유도 폭탄, 그다음에 공중구뷰, 에이서 레이더, 현재 지금 폴란드 사업을 필두로 들어가 있는 M9X하고 HMD가 연동되어 있는 무장, 그리고 얼마 전 투심이를 진행했고 정보 과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FU-10 단자기 사업이 있습니다. 단자기. 수출 활동을 하면서 아니 전투기에 왜 후방석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왔고 이번에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고 또 산업부에서 큰 기회를 주셔서 단자기 개발을 좀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단자기는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를 하고 또 후방 동체에 있는 여러 개통 장비들을 좀 이동을 시켜서 후방 동체에도 연료를 좀 추가를 하고 해서 총 한 810파운드, 약 한 120갤런 정도의 연료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작전 반경이 공대 지에는 28%, 공대공인 한 31% 정도 길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국력 해석이나 이런 것도 다시 다 점검을 하셔야 되고 밸런스가 일단 무너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조종사 등에 연료 탱크를 하나 업고 다니는 상황이니까 이중격벽으로 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할 거고 실링을 해서 조종사 안전성에 유해가 없도록 해서 가망 인증을 득할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후방석에 연료 탱크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바뀌는 여러 가지 공기학적인 변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퓨얼 플로우 레이트라고 하는데 거기 따라서 CG 무브먼트가 생기고 그 CG가 정확하게 우리가 허여되어 있는 공기역 범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연료를 소비하는 시퀀싱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가 FQMS라고 하는데 Fuel Quantity Management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최적화를 해서 뒤쪽에 연료 탱크가 들어가지만 적절히 연료를 순차적으로 잘 소모를 해서 항공기 성능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고 또 후방동체 쪽에도 아까 일부 품목들을 이동을 시켜서 연료 탱크를 새로 만드는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개발 부분들이 있지만 검토를 많이 해서 나온 방안이기 때문에 과제화를 잘 채택을 해주신다면 일정에 맞게끔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개조를 하는 게 진짜 60~70%는 항공기를 다시 만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전 시스템이나 또 여러 컨트롤하는 시스템들을 다 새로 처음부터 다 봐야 되고 항공기 운영 특성이나 비행 특성들을 한 번 더 다시 다 점검하라고 그 부분들이 다시 비행 시험으로 다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개발 과정들이 거쳐서 이 성능 개량된 것들을 공군이 받아서 더 나은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 여러 고객 국가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또 수주가 많이 상승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선순환 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시장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사업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 해군 사업의 서로게이트 사업 쪽에 요구도에 저희하고 똑같은 요구도가 있습니다. 후방석을 비우고 거기 퍼머넌트한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하고 대신에 전체 항공기의 OML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단자기로 전환이 가능하니라고 하는 요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와 병행하고 이거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미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 이름으로 거기는 이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야, 한국이 자꾸 그거 FA-50 미국에서까지 한국 거라고 하면 우리 영업하는데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예. 이거 어떤 과정인 거예요? 이거 진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미국 사업은 미국 업체가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라키드가 프라임 업체가 되고 저희가 이제 협력 업체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미국 사업은 유니크한 요구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라키드가 아마 FA-50을 대대적으로 미국 사업 요구도에 맞게끔 성능 개량을 많이 할 거고요.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행기가 돼서 그 미국 요구도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시장 우리가 진출한다 이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FA-60이 미국에 진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약 구도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야 다르겠지만 어쨌든 FA-60이 미국 하늘을 훈련기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전 세계 운영 중에 한 1,700대 F5 시장이 있습니다. 1,700대. 예, 그렇습니다. 단자기 시장이 있고 F5가 거의 이제 도태로 가는 과정이고 또 호크기에 대한 도태를 고려해서 단자기로 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수주량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고급의 항공기 1,700대면 야, 입맛이 좀 다셔지겠네요, 이게 진짜로. 1,700대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규모가 그만큼 있고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2차 사업도 사실은 18대지만 일부는 단자기
발자기로 전환이 가능할 거고 2차 사업 18대 이후에 진행되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 단저기만 들어가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같이 감안을 한다면 거의 F-16에 대등하는 성능을 가지면서 가격은 절반, 운용 유지비는 거의 3분의 1, 그리고 후속 지원이 상당히 원활하고 또 가장 최신 기종이고 미그 29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러우 사태 때문에 미그 29 비행기를 이제 운용을 중단하고 다른 기종으로 전환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FA-22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 그 이렇게 되면 진짜 육군 장비로 보면 이제 K9 클럽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FA-50 클럽 이런 거 좀 생기겠어요. 예, 지금 동남아 4개 국가들은 이미 이제 FA-50으로 연결되는 안보 벨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럽에도 폴란드가 미그 29를 대체하면서 FA-50이 들어갔고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슬로바키아나 불가리아 이쪽도 지금 다 같이 F-16을 도입을 했고요. 미그 29를 운용하다가 다 F-16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는 F-16을 타기 위한 조종사 훈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또 F-16 임무를 또 보완하는 기종이 필요할 건데 FA-20이 아주 적합한 기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여기도 미그 29를 운영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고 미그 29에서 F-16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FA-20이 최적의 기종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쪽 벨트를 집중해서 마케팅 활동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 사업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FA-20으로서는 아주 폭발적인 수요가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MRO라든가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전 세계에 여기저기에 많은 대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폴란드하고는 앞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 쪽에 판매되는 FA-50 기종들에 대해서는 MRO 허브로서 정비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와 MOU를 체결을 했고 아시아에도 또 말레이시아도 건지 인도네시아도 건지 어느 곳에 또 허브를 하나 또 마련을 해서 지역별로 정비를 강화를 해서 좀 더 후속 지원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현지 업체들과 협력하는 활동도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되게 전략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엔진으로 보면 우리 F404 계열 엔진을 말레이시아는 F18에도 쌍발이지만 F404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진하고 똑같은 커머널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 엔진이 지금 사실 저희 F-12 36대가 들어가고 F18에 운영되는 엔진 수만 합하면 지금 70개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할 때는 좀 병행해서 엔진 정비의 허브로도 활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18이 호주에 있는 업체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정비가 잘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엔진만 특화돼서 MRO 센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괜찮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국산 FA-50이나 KF-21을 딱 보면 보라매님들을 비롯해서 관련된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야, 저거 엔진까지 우리 거면 진짜 완벽한데 뭐 이런 얘기를 진짜 하세요. 예. 이 전투기의 심장 엔진까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정부 사업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막 여기저기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욕심내볼 만하고요. 욕심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항공기를 수주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엔진의 납기나 여러 가지 운용적인 측면들이 항공기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걸 싱글 소스를 가지고 한 개 업체에서만 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항공기 수주나 납기나 운용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납기가 늘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게 F-16인데 F-16은 프레트 위팅하고 G 듀얼 소스를 가져가면서 블락별로 다른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엔진을 가져가면 기체 자체가 좀 다른 차원에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 부분은 KF-21은 기왕 국산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엔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항전 장비들도 듀얼 소스로 가져가는 게 수주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수주할 때 수주 경쟁력의 원가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개 업체만 있으면 본인들이 부르고 싶은 가격들 부르고 또 어떤 품목들은 단종시켜버리고 새로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비 주세요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듀얼로 가져가면서 서로 견제하게끔 해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소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는 개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싱글 소스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뒤에 진화적 성능 개량을 계속 해왔듯이 이런 항공기의 소스의 발굴도 듀얼 뭐 아니면 트리플이라도 계속 발굴을 해서 경쟁력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는 전제가 전체 항공기 풀이 커져야 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주 확대를 해서 여러 장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700대. 그 대수가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1700대는 F5 시장이고요. F-50은 1300대 정도? 네?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야, 1700대 중에 1300대는 FA50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오늘 이제 양산 승인도 났고 했으니 FA50이 전 세계적으로 쫙 좀 깔리면 사실 그 다음 단계 또 이제 이 KF21이 이제 또 디졸브 되면서 살 좀 깔렸으면 좋겠는데 KF21과의 연계성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전투기를 파는 거는 한국과의 신뢰를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국가 간의 신뢰가 없으면 전투기라는 공격 무장을 들여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FA20을 통해서 구축해온 여러 시장들이 KF21의 마중물이 될 거고요.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FA50과 연계되어 있는 F16 그리고 KF21 이런 연계선상의 작전 개념들이 사실은 여러 국가들이 꿈꾸고 있는 공군의 전투력입니다. FA50하고 KF21하고 잘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KF21을 마케팅을 계속 할 거고 더구나 이제는 유무인 복합을 적용하고 있는 AI 파일럿이 적용되어 있는 차세대 전투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지금 차세대 전투에 유무인 복합 개념을 적용한 6세대 항공기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또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이미 인공지능이 감해되어 있는 KF21이라는 6세대 DNA를 가지고 있는 기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경쟁 업체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차세대 전투 개념이 적용이 될 거고 우리 한국 공군에서도 그 개념을 먼저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하에서 KF21과 FA50이 연계된 전투 개념의 파이프라인으로서 판매를 하게 되면 여러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전투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사우디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KF21의 또 다른 투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가속화해서 KF21 시장을 빨리 열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제가 개발 경험도 있고요. FA50, T50 개발에 직접 관여를 했었고 영업적으로 이제는 2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수출적을 하면서 수요가 변해가는 과정들을 느낄 수 있었고 추세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래전의 핵심은 공군력입니다. 점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투체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 전력 측면에서는 무인기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FA50하고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 발전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 그 위치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 공군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 수주로 다시 돌아가서 항공기 수주는 업체만 동무대를 떼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노력의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